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5일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협정 때문에 시끌벅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한 돈바스 땅을 전부 다 러시아한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전쟁이 다시는 거기서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둔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한 미군이 있는 것 같이 주한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방어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미국이 나토에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토하고는 별개로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방위 조약을 한국처럼 이렇게 이제 휴전을 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휴전을 하고 한국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국토 경계선을 나누고 한국처럼 한미 방위 협정 이런 것처럼 한국처럼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주둔해서 아주 영구 안전 보장을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정면 돌파예요. 땅을 어느 정도 내주는 거는 된다고 해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돈바스를 내주든지 말든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어설프게 휴전이나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양안 문제에서 전쟁이 또 발발해요. 왜냐? 거기에서 또 어설프게 휴전이나 평화협정을 해놓고 전쟁이 끝나면은 거기에 이제 교훈을 받아서 대만을 친다는 얘기죠. 거기서 또 대만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에서 그러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다시 또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당장 휴전하고 평화협정하는 게 급한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쟁이 종식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지금 현재 전 세계 환경파기 때문에 전쟁이 더 일어나면 일어났지 줄지는 않는다. 그런 지금의 국제 구도가 돼 있다는 얘기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의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에 어렵기 때문에 무역 전쟁, 그 다음에 물 부족으로 인한 물 쟁탈 전쟁, 그 다음에 땅 따먹기 전쟁, 무역 전쟁,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 확보 전쟁, 그 다음에 자원 전쟁, 식량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도미나 현상으로 전 세계 국제에서는 전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안 그래요? 지금의 평화협정 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환경 파괴 때문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물이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이 옛날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에는 전 세계는 지금 전기, 물이 부족이에요. 지금이 뭐 AI 최첨단 뭐 그런 산업, 그런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전기도 많이 사용하지만은 그 대신 물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이 열을 생산업체 생산하다 보면 발열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해서 냉장고를 많이 틀어가지고 그 냉공식을 한다.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해서 순행식으로 그 열을 감소시킨다 하는데도 물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먹는 물도 부족한데 첨단 기술 과학 시설에 그 순행식으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앞으로 전 세계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 부족으로 인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자원 전쟁, 연료, 가스, 석유, 자원 전쟁. 그 다음에 그 히토류라든가 이런 자원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땅 따먹기 전쟁. 으로 계속 일어나고 환경 파괴로 식량 부족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위적으로 사람의 인력으로는 전쟁을 스톱시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자연의 섭리에 의한 전쟁 발발의 기본 원리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전쟁을 우지자지할 수 없는 시대에 극단 시대에 도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에는 정면 돌파벽이 없습니다. 만일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그전에도 그렇잖아요. 그전에도 그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핵무기를 전부 다 폐기하고 나토에 가입 안 하고 그냥 중립국가로 잘 지내기만 하면은 절대로 침략을 안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의 그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그 평화협정하고 전쟁을 끝낸다면은 불보듯이 뻔하게 또 전쟁이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중지할 수 없다. 계속 전쟁이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나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그 발발, 동기부여가 되어서 지금 환경 파괴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전쟁이 점점 화약고처럼 일어나는 길로 가는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막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극복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앞으로 산불이 점점 일어나고 물 부족 전쟁, 자원 전쟁, 에너지 전쟁, 무역 전쟁, 땅 따먹기 전쟁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도산국가가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산국가가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미국 금리가 오르면은 또 각 나라에서는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그 기능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의 환율을 조정해 가지고 안정화시켰지만은 그것도 지금에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지 않는 나라가 많이 생깁니다. 그걸 왜 모르시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환경개선협회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내라. 어떻게 하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안 합니다. 탈퇴하겠어요. 전부 다 뒷짐만 지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그래요. 전 세계는 점점 가난해집니다. 가난한데 석탄을 안 떼고 어떻게 나라를 유지할 수 있나요? 예를 내가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 50년대는 전부 다 연탄을 뗐습니다. 뭐 가스고 기름 보려도 없어요. 지금에도 어려운 집들은 연탄이 싸기 때문에 환경 파괴를 시키는 많은 매연이 발생하는 연탄을 지금에 떼고 있습니다. 어려운 집들은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나 가스보일러 이런 걸 쓰지. 그런데 전 세계도 점점 가난해집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지금의 전 세계 경기 불황이 계속되잖아요. 암흑 터널을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전 세계의 경제 공황은 더 심각해진다. 물가 상승은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용률은 점점 떨어져 가지고 실업자는 점점 증가하고, 식량 부족에다가 경기 둔화에다가 자원 부족에다가 물 부족에다가 그 다음에 경제 전쟁에다가 땅 따먹기 전쟁에다가 이런 국제 구도가 지금 형성돼 가는 마당에 전쟁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기본의 자연 섭리의 기능입니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막고 마다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제가 우스운 사람 같지만은 앞을 100년, 200년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물가가 2% 되면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데, 각 나라마다 물가 2%대를 막았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물가는 많이 올라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물가를 안정시킨 것은 이제 나라의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석유값을 안정시킨다든가, 뭘 안정시킨다든가 해서, 그러니까 엇박자. 그러니까 순리대로 물가 조정이 된 것이 아니라 미봉책. 그러니까 불가피한 물가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투입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물가가 안정돼 가지고 2%대로 되는 것이지, 지금의 실질적인 명목상 물가 상승률은 2%대라고 지표상에는 그렇게 되지만은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은 지금에는 10%, 20%대로 올라갔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 20kg에 지금 17% 내지 20%가 올라갔잖아요. 앞으로는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앞으로 달러고 기축통하고 종이돈은 앞으로 전부 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휴지가 돼가지고 화장실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쓸모가 없어요. 결국은 화폐 가격, 밸런스, 밸류 가치를 밸류 해지 기능이 있는 실물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얘기죠. 그 실물 중에서 가장 1순위는 바로 금입니다. 순금. 부동산도 사실상 해지 기능이 있긴 있지만 금보다는 못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만일에 지금의 장사가 다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사가 다 안 되고, 지금의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몰락을 하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업계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에는 의사들도 지금 변호사들도 세무사들도 다
어려워요. 몸이 아파서 죽을 정도가 되면은 돼도 병원에 안 간다는 얘기죠. 너무 살기 어렵게 되면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1906.25 사변 끝나고 1950년대 후반부터 부터는 우리가 아파도 제가 농촌에 살아서 알아요. 시골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그 아주 시골에 살아서 압니다.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아이고 돈 버느라고 목숨을 바꾸면서 돈을 버는데 병원에 가서 어떻게 가서 치료를 해. 뭐 금방 수술이라도 하여서 나으면은 나을 것 같으면은 이제 가겠지만은 좀 지금과 같이 그렇게 뭐 암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살아날 확률이 어렵다. 그런 질병들 같은 경우는 안 갑니다. 옛날에는 암은 고치지 못하고 당뇨병이라고 옛날에는 하지 않고 조갈병이라고 했습니다. 조갈병. 옛날에는 암이라고 하지 않고 반질이라고 했습니다. 반질. 옛날에는 암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현대 의학 용어로는 암이고, 옛날에 그 허준 선생님이 생활하던 그 시대는 반질이라고 해요. 위에 암이 생기면은 반위 그렇게 하고, 간이 생기면은 반간, 그 다음에 폐암이 생기면은 반폐. 그래서 폐결핵도 옛날에는 폐결핵이라고 안 하고 폐로라고 했습니다. 폐로. 그리고 요즘에는 의학 용어로 완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완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관해라고 씁니다. 관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없잖아요.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 이제 완치하는 게 없잖아요. 당뇨병은 한번 걸리면은 평생 관리하고 꾸준히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른다. 그런 질병을 얘기할 때는 완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학 용어로 관해라고 합니다. 너그러울 관자, 풀해자 써서 관해. 여러분들이 간호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의학고시 해서 의학 뭐 면허증 딸 때 그 시험에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암이 걸렸는데 완치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 완치는 아니고 관해, 완전 관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환자들이나 가족들한테 얘기하면은 잘 알아먹지 못합니다.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한자를 제가 알고 다방면으로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지, 그런 용어를 써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완치라는 게 없다. 그래서 암이 이제 보니까 다 이제 혹이 사라지고 엑스선 상에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전혀 없다. 이게 완치가 아니고 관해 상태다. 그런 얘기합니다. 관해. 그래서 관해라는 것은 5년 동안 두고 관찰을 해서 두고 봐야 한다. 그것이 이제 관해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의학 용어로 그래요. 한자로는 이제 관해라고 하고 또 진료 기록에는 영어로 이제 쓰잖아요. 그런데 관해라고 합니다. 지금의 질병에는 관해 판정이 내려지는 병 종류가 하도 많아요. 완치라는 건 없습니다. 완치라는 건 없고 계속 주의를 하면서 재발이 되느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은 완치 판정을 하지 않아요. 관해라고 합니다.
거의 99% 나았다. 완치라는 거는 병이 생기기 전에 완전히 1%도 단 뭐 0. 몇 프로도 아니고 완전 100% 보장한다 할 때 완치라고 하지. 원래 암 같은 것도 고쳤다고 하지만 언제 재발할지 모르잖아요. 5년 후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재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치라는 게 없어요.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당뇨병이 다 낫다고 해서 아이고 뭐 이것저것 막 먹자. 과식하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또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항생제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1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생제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 터키가 1등입니다. 지금의 이제 그 나라 이름이 바뀌어서 트리기에 이거 부르기도 힘듭니다. 터키라고 옛날에 했어요. 그 나라가 이제 항생제가 1등으로 먹고 우리가 2등입니다. 그 저번에 텔레비 나왔잖아요.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은 나중에 약발을 안 받아요. 나 지금 머리 아픈데 해열제 좀 사와. 나 머리가 띵한데 죽겠는데 얘 약국에 가가지고 좀 사와. 그게 전부 다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나중에 큰 병이 걸렸을 때 쓸 약이 없어요. 이제 뭐 결핵이라든가 정말로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독한 항생제를 쓰잖아요. 그러면 항생제라는 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항생제 계속 쓰다 보면은 몸에 내성이 견디는 그 세균이 견디는 힘이 점점 생겨요. 그래서 그걸 슈퍼박테리아 세균이 몸속에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정말로 잘 듣는 이 사람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폐결핵 사기가 왔는데 좀 독한 그 항생제를 이렇게 썼는데도 그 말을 잘 안 듣는데 그 의사가 물잖아요. 그동안에 몸이 아파가지고 항생제를 많이 먹었나요? 네, 평생 동안 항생제를 밥 먹듯이 먹었어요. 그러면 약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준비하세요. 그럽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항생제 하나도 안 먹었어요. 항생제를 안 먹기 때문에 감기라든가 독감이 걸리면 항생제 먹으면 즉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그 독감이 걸렸는데 집에 병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는데 나는 왜 그렇게 독감이 걸렸는데도 점점 심해지냐 죽었다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독감이 걸려도 그동안에 항생제를 얼마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서 약발이 빨리 받느냐 아니면은 약발을 안 받아서 더 병이 심해져서 죽느냐 그것이 이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그저께도 제주도에 보면은 뭐 우도에서 돌진 사고를 차가 뭐 식당에 돌진해가지고 사람이 몇 명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뉴스에 그런 게 나오지 않은데 요즘에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 그런 방송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번 시간에 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환경 오염 물질을 많이 먹게 돼서 체내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 정신 안정감에 연결된 그 정신계가 혼란이 오고 교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먹은 사람처럼 돼요.
요즘에 또 그 동물 같은 것도 많이 먹잖아요. 계란도 사 먹고 뭐 우리가 삼계탕도 사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동물을 사육할 때 어떻게 사육하나요? 동물을 뭐 때리고 그다음에 그 병이 걸리지 말라고 동물들도 그 사료를 시장에 사가지고 먹이잖아요. 닭, 뭐, 돼지, 사료를 사서 먹입니다. 거기에 항생제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 닭, 돼지도 걸리지 말라고, 음식, 먹이에도 항생제를 넣어요. 그러면 사람이 계란을 낳고, 그 고기에도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지요. 사람이 먹게 되면은 그 항생제, 내성이 자꾸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얘기예요. 동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닭이라든가 돼지에 확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쌓이고 궤란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사람이 먹게 되면 그 영향을 또 받아요. 그래서 동물복지 하는 얘기가 거의 있습니다. 가장 그 식품으로 좋은 것은 그 방사. 그러니까 놓아서 기른 닭. 스트레스를 안 주고 그냥 밖에다가 닭장에다가 이렇게 기르지 않고 놓아서 기르고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닭이 알을 낳고 거기서 큰 닭을 잡아서 삼계탕 만들고 그런 걸 먹어야 사람도 양순해지고 신경계 교란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허튼 말을 했나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복지라고 합니다. 닭이라든가 돼지라는 것도 생명체인데 개도 마찬가지지만은 동물 복지도 사람만 복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금류라고 하는데 그 집가짜에다가 세금자를 써서 가금류 이런 거는 전부 다 길러서 가축은 길러서 식품으로 육류로 제공하잖아요. 사람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항생제를 좀 줄이고 우유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소 이런 데도 먹이에다가 그 항생제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을 그 사료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유에도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기를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게 동물 복지를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키우면은 사람이 먹었을 때 그 제주도 같은 그 돌진 사고도 예방이 된다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축산과 나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축산과 비반에 있었는데 지금의 저 동창생 같은 경우에 저 유튜브를 볼 거 아니에요. 저놈이 그 강릉에 축산과 나왔지.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우유 같은 경우에도 그 소들도 음악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그 가요 같은 뭐 클래식 음악 같은 거 틀어놓으면은 우유 생산이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소도 그 음악을 틀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우유도 많이 나오고 그래 우유도 그 완전 무공의 우유가 생산된다는 얘기예요. 소나 닭,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그 계란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유라든가 그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그 육질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항생제도 마찬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 부신 호르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쁜 호르몬들이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우유,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이런 데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그 동물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중요하게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한테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지대하다. 그 1급 발암물질보다 더 위대한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지금에 깨달아가지고 지금 그 분야의 학문을 창설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학문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꾸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살다 보면은 새로운 그 학문도 창설이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전 세계로 4대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이치를 완벽하게 그 터득하는 것은 20%도 못하고 죽습니다. 사실상 대강적으로 이제 유추를 해서 안다. 그것뿐이지. 그 예로 한번 내가 단적으로 예를 하나 딱 들어볼게요. 지금에 한 5년 전만 해도 계란 그 노른자와 흰자와 있잖아요. 노른자이, 흰자이. 그래서 뭐 노른자이는 고혈압 환자인데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나쁘다 해서 제거를 하고 먹어야 된다. 아니면 그런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는 뭐 흰자이, 노른자이 중에서 어떤 거는 제거하고 먹어야 되고 하루에 계란 2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던 게 지금의 100년 만에 지금의 그게 해롭지 않다. 그렇게 지금의 번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란 하나를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된다. 나쁘지 않다. 그러니 2개 이상 먹지 말아야 한다. 아니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해가지고 계속 분쟁 관계 있었잖아요. 해결이 안 되고.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게 결론이 나기까지 100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과학이 있어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서 쓰는 생활, 주방 세제라든가 아니면 하이타이, 유한, 아락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아이고, 자동차 안이 왜 있어? 이렇게 귀한 냄새가 나요? 밖에 나가지고, 피치톤 그 방향제 하나 사와. 그래서, 차 안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아이고, 공기가 좋네. 완전히 소나무에서 나오는 피치톤 냄새가 확 나네. 맡고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람이 맡으면은 좋을 리가 없지요. 인공, 방향요. 냄새가 난다고. 집안에도 뿌리잖아요. 옷에도 땀 냄새가 난다고 그 방향제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도 있잖아요. 막 짓다 뿌린다는 얘기죠. 자동차에는 한두 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자동차에 있지만 냄새가 아무리 퀴퀴하게 나면은 청소를 하고 깨끗이 청소를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균, 휠타, 뭐니 이런 거 보다도 절대로 저는 퀴퀴한 냄새가 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향제를 사다가 차에다 걸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건강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동물 복지도 영향을 많이 옵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이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정신과 의사가 전 세계의 인구의 50%, 60%는 정신병 환자다. 점점 인구가 많아가지고 경쟁이 치열하고 복잡단안하고 신경 쓸 일도 많고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고 한류도 시간이 없이
정신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거의 미쳤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완전 100% 퍼펙트한 정신을 가지고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40, 50%는 전 세계 국민들이 정신병 환자에 접근하고 있다. 그걸 갖다가 정신병 관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의 정신 건강은 관해 상태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퍼펙트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정신 인간들은 5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의 신체만 튼튼한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신체, 육체 건강보다 정신 건강도 똑같은 50% 중요해요. 그러니까 완전 100%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퍼펙트 그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프로테이지가 많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관해 정신 건강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관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신 건강 상태를 유지할 뿐이지, 정말 위험한 단계까지 왔다. 그걸 갖다가 관해 정신 건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그 돌출 사고가 뭐 서울에서도 나고, 저번에 그 일본 사람들도 돌출 사고가 나고, 또 뭐 음주운전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도 있고 하고, 뭐도 하고, 여기저기서 계속 나잖아요. 그 왜서 나느냐? 사람이 주의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그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차원에서도 분석을 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그 한자를 보면은 인간은 서로 기대고 사회적 동물이라서 서로 교감을 가지고 살으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늙으면은 그 성교통이 많이 생기는데, 성교통이라는 게 그 부부 잠자리 할 때 아프다는 얘기, 아플 통자습니다. 이게 성교통이 아니라 성교쾌감이 생겨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교감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놈 순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놈 순놈이 같이 성격이라도 잘 맞아가지고 화합이 잘 됐을 때 가장 최적의 장수 조건이고 생활 조건이다. 그게 이제 서로 안 맞으니까 단독 가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손 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도 결손 가정이에요. 원래 결손 가정이 아니고 완전한 가정은 부부 가족이 제대로 형성된 가정을 완벽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혼자 사는 남자나 여자나 봤을 때는 엄격히 말하면은 그 결손 가정이다. 그 은둔생 나쁘게 얘기하면 은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정신 건강에 좋지 않지요. 둘이 이렇게 뭐 사람이 있어가지고 얘기도 하고, 교감도 갖고, 대화도 하고, 서로 뭐 이렇게 하면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인간은 원래 대화를 하고 교감을 해야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장수하는 조건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 옛날에 1960년대, 50년대는 혼자 산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겨요.
어떻게 살다 보면 혼자 살게 됐어? 저 혼자 산다네? 그래? 정말이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그렇지만 그랬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또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 살면 여자나 남자나 이혼해가지고 혼자 산다네. 저런 집안에 그 딸 자식을 결혼시키면 안 돼. 그때는 그 흠으로 봤습니다. 지금에는 안 그렇지만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가족이 모여서 살게 되지요. 대가족이라 그러다 보면 그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범, 원래 할아버지 있는 집에서는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바로 밑에 있는 아들은 아범이라고 좀 낮추어서 부릅니다. 애비 어디 갔느냐, 아범 어디 갔느냐, 이것이 좀 낮추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3대가 모여서 사면은 거기서 자라난 손자 아들들이 많이 배우고 가족력, 사회성 이런 것들이 발달이 많이 되지요.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이혼해가지고 뭐 따로따로 살고,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혼을 했을 때는 가족을 이제 와이프가 데리고 가서 살고, 그 다음에 남편은 성인이 될 때까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그 아들 딸들하고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그 교육상 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의학용어로 말하자면은 관의 결손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나도 그 이발이라든가 이제 미용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자 한문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미용학을 배웠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해력은 그 석사 박사 만침 깊이 알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박사 석사는 10년 가까이 연구를 했는데 너가 뭐 4년제 대학교 나오면 얼마나 알겠느냐. 제가 한자 한문을 알기 때문에 이해력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압니다. 그 보통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제 원래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쇠모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솔머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구두 솔 같은 머리가 되는 것을 쇠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 기술이 좋은 그 능력이 뛰어난 이용사가 아이롱펌이라든가 파마 이런 걸 한다고 해도 머리 손상은 어느 정도까지는 손상이 갑니다. 100% 머리 손상이 안 가면서 파마, 아이롱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느 정도 손상은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염색 같은 것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백내장도 많이 와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미용학 이발소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손님 가겠느냐. 저런 미용사 이용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놈이 장사 안 되게 왜 저런 얘기 하느냐. 사실상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나다 보면은 이제 손상 복구 완전 100% 복구하는 클리닉 센터다. 그래서 손상 복구 헤어 센터라고 별도로 개업을 해가지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이게 아이롱이라든가 파마 하기 전에
상하지 않고 건강보험만 지금 100% 복구가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관해라고 합니다. 모발 완전 100% 복구 이렇게 써놨는데 모발 복구 100%가 아니라 모발 복구 관해다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거의 100% 가까이 복구한다 그 얘기예요. 관해라는 뜻은 100%가 아니라 90에서 99%까지 거의 100% 가깝게 복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적절하게 쓰려면 그렇게 써놔야 돼요. 저도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면은 뭐 머리가 기니까 뭐 추가 요금, 엉덩이까지 내려오면 또 추가 요금, 또 뭐 해달라고 하면 추가 요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염색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발소 가서 15,000원, 뭐 2만원 이렇게 받는 게 비싼 게 아니에요. 재료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용사 미용사들이 인건비, 그다음에 재료값 빼고 거기에 가게세 빼고 뭐 빼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상 유지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받으면은 내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비싸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받으면은 미용실 이용소 사람이 가나요? 아유 저 엄청 비싸게 받는다. 도둑놈이다 이러면서 안 가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이용사 미용사들이 하겠어요? 자기 집에는 좀 싸면서 이익을 조금 남기고 사람을 좀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렇지만 요즘에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물가만 오르겠어요? 유명한 염색약들은 국내산 생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비싸지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좀 싼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염색약도 좋은 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머리가 더 나빠지고 빠마가 오래 가느냐 좋아지느냐 그렇잖아요. 마이너스를 좋은 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가액은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걸 얘기하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뭐 중국 김치를 갖다가 쓴다 그 얘기예요. 국산 쓰면은 식당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중국이 세계의 시장에 기여도는 상당히 영향력이 커서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산 제품을 안 쓰면은 식당 다 그만둬야 돼요.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소도 뭐 대개 보면 뭐가 사면 다 중국산이잖아요. 사서 보면은 뭐 옷이라든가 뭐라든가 뭐든 사면 전부 다 뭐 가보면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전부 다 그래요. 싸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걸 사이사이다 집어넣지 않으면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요. 대부분 다 피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을 어느 정도 맞추려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런 뭐 불가피한 경우도 생겼지요. 뭐 이런 얘기를 또 왜 또 하느냐 그러는데 그래요. 건강도 그래서 이제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우리가 단독 가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결손 가정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회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사회에 문제가 점점 생겨가지고 사회에 문제가 많이 생길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상적이 아닙니다. 단독 가구가 자꾸 생긴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단독 가구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한자 한문을 알지만 옛날에는 질거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결혼을 한번 하면 그 집에 가서 뼈를 묻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남편이 나쁘고 해도 뭐 요즘처럼 이혼을 쉽게 하는 게 없죠. 이혼하면은 가문에 먹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집안을 망친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흉을 봅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 흉을 봐요. 그래서 옛날에 이혼하면 그랬어요. 옛날에 이혼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이제 어차피 이제 남편이 병을 걸려서 과부가 걸리잖아요. 과부가 혼자 살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부대짜리를 씌워서 이제 보쌈으로 가져와서 결혼하고 산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단독 가구가 생길 제도적 장치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에는 뭐 마음대로 이혼하려면 해. 이혼이 뭐 흉이야? 민주주의 자유시대는 싫으면 헤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선택이지. 옛날 쾌캠분 소리 하지 마라. 고리타분한 생각하지 마라. 지금의 세계의 사주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거는 뭐 지금이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회 문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한 여지를 두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